10대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글로벌 경영학과 2학년 임혁주입니다. 발표하기 전에 목차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링링어우의 개념, 중국의 10대 청소년들 교육에 대해서 발표하고 그 다음 링링어우의 문화는 오병욱 학생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국의 10대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두어야 할 용어가 있는데요. 링링어우라는 용어를 알아둬야 합니다. 그럼 링링어우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링링어우는 현재 중국의 10대를 일컫는 말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출생한 세대를 뜻합니다. 이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 환경, 휴대폰 등을 접하며 풍요로운 조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경제에서 영향력 있는 소비자로 떠오르고 있으며 1990년대생들인 지오링허우의 시대가 끝나고 링링허우의 시대가 오고 있는 만큼 링링허우 세대를 잘 파악해야 중국 소비시장 공략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으로 중국의 10대 청소년 교육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먼저 보면 중국 학생들의 교육기간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중국의 교복들인데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튀는 색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디자인은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 중국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3월에 학기를 시작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9월에 시작하며 교육 과정을 6월에 마무리 짓고 방학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의무 교육 제도 기간은 우리나라와 중국 각각 9년으로 같지만 중국 학교 제도상 초등교육이 5년제인 곳과 6년제인 곳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무교육 학비는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지원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학부모가 직접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중국의 교육제도를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부터 보면 유치원 3년 후에 소학교 6년을 초등교육이라 하고 6세에서 7세부터 11에서 12세까지 일반적으로 6년간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에 의해 운영되지만 개인과 민간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사립학교나 대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육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11에서 12세부터 15세까지 의무교육 기간이며 앞에서 말했듯이 학부모가 학비를 지불하는 유상교육 시스템입니다. 중등교육은 중학교 3, 4년, 고등학교 4년이며 고등학교는 중등전문학교, 일반 고등학교는 아닙니다. 15세부터 18세까지 유상교육으로 진행되며 이 유형은 교육 목적을 기준으로 나뉘는데 중등전문학교는 직업기술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며 일반 고등학교는 주로 학문적인 교과목을 가르쳐서 대학 입시를 주로 목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 10대 링링어우들의 문화는 오병욱 학생이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중국의 10대 문화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글로벌 경영학과 2학년 오병욱입니다. 오늘 링링호 중국의 10대 문화 생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10대들은 이전 시대에 비해서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50년대에 태어난 우링호우, 60년대의 유링호우 등은 중국이 후진국, 즉 발전이 안 된 상황 속에서 태어나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 등을 겪는 등 힘든 세월을 겪었고 70년대의 칠링어우, 80년대 바링어우, 90년대 주링어우 등은 개혁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함께 성장했지만 00년생의 링링어우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겪으며 이미 중국이 강대국이 된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전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다른 세대와는 달리 태어날 때부터 모바일 환경 속에서 자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중국에서는 모바일 인터넷 원주민이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비슷한 나이대인 90년대생 주링어우도 인터넷 환경 속에서 성장하였지만 링링어우는 여기서 더 이어서 태어날 때부터 모바일 환경, 스마트폰과 함께 살아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강대국으로 올라온 중국이 중심이 되는 시대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조국에 대해 자부심이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주창하는 사회주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으로 가지려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시대가 시작되면서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하였는데 이러한 과도한 애국주의 교육도 이들의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인이 올린 영상이 링링어우의 비판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 지난 3월 마인은 미국의 마스크와 검사 도구를 보내면서 비즈니스는 가장 큰 공익산업이며 가치를 창조하는 일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본 링링허우 세대가 이는 자본가의 헛소리이다. 지주가 농노들을 마음껏 부리려고 명분을 만든다 하는 등의 마인을 격하게 비판하는 내용의 의견을 코멘트로 달았습니다. 이렇게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 큰 만큼 자국만 생각하는 잘못된 애국주의를 우려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링링어우의 생활 방식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바일 중심의 생활 방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전 세대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부를 창출하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풍족된 환경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욕구를 채우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는 모바일 중심의 링링어우들은 세대는 디지털 문화 콘텐츠의 주된 소비층이기도 합니다. 링링어우의 주된 메신저 어플로는 QQ가 있는데요. 잠깐만요. 중국의 위챗이 우리나라의 카톡과 비슷하다면 QQ는 과거 네이트온과 비슷한 메신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IT 기업 텐센트에게 출시된 QQ는 1992년 출시된 메신저로서 과거 바링어우, 주링어우 등 이전 세대가 사용하다가 사장된 메신저였지만 링링어우 세대에 다시 주된 메신저로 자리 잡았습니다. 번호 인증이 불필요하고 예전 싸이월드의 미니홈피와 같은 QQ 중 기능도 링링어우가 QQ를 사용하는 이유이지만 주된 이유는 위챗과 QQ의 메신저 성격의 차이입니다. 메신저 기능뿐만 아니라 위챗페이, 공중계정 등의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는 위챗에 비해서 QQ는 메신저와 SNS 기능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위챗은 전 세대에서 이용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특성이 10대들에게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데 약점으로 자리 잡았고 이는 QQ가 링링어우의 주된 메신저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교육과 관련된 영상 보면서 발표받습니다. 네. 시간 발바닥 중간에 잠시만 들어가는 새끼 못 들려. 틀려서. 네, 그 틀게 말고.